함께하면 즐거운 과학 진친 새별쌤입니다. 아이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1학년 친구 여러분들 오셨지요? 잘 오셨습니다. 새별쌤과 키득키득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합니다. 하루 10분으로 과학 점수를 100점으로 쫙 끌어올려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키 확인하셨습니까? 오늘의 키 이제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많이 득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구계라는 것을 공부를 하셨었어요. 지구계. 지구를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고 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큰 지구계를 이룬다라고 얘기하면서 5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들 중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덩어리, 바로 직권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직권, 즉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와 모두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미리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 반지름이 얼마가 되냐면 6,400km예요. 킬로미터. 지구 반지름이 6,400km인데 이 지구 내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과학자들이 좀 연구를 했었겠죠. 지구 내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조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면 직접적인 방법하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수박을 사러 갔어. 수박을 사러 갔을 때 수박을 왜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건 봐봐 먹어봐봐 달어. 아주 달어. 한번 먹어보고 다르면 사. 안 달면 안 팔 거야. 막 이런 이게 그 수박 파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수박만 있어가지고 맛을 볼 수 없어서 우리가 통통 두들겨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2가지 경우를 살펴보신다면 먹어봄으로 해서 우와 수박이 정말 달구나. 이것은 직접적인 방법이야. 근데 통통통 두들겨서 소리를 들어요. 이건 뭐예요?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에도 이렇게 직접적인 방법하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게 직접이고 어떤 게 간접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단 직접적인 거. 이 지구가 안에 뭘로 돼 있을까? 궁금하잖아. 좀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파요. 파범으로 해가지고 지구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시추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추, 땅을 판다라는 소리인데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지구 반지름이 6,400이거든요. 시추법으로 파봤어. 근데 어느 정도 팠냐면 어떤 교재는 13km다, 어떤 교재는 15km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략 우리 한 13에서 15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한 요 정도도 안 돼. 사실은 비례적으로 봐주시면 이것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반지름이 오는데 이만큼 판 거예요. 그럼 지구 내부를 다 알 수 있을까? 아니겠죠. 시추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좀 좋은 방법일 수 있어.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근데 파다 보니까 막 안쪽에 되게 단단한 암석 나오고 해가지고 실패. 한 13km 정도밖에 못 파고 좀 실패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 찾아야겠죠. 다른 방법을 막 알아봤어요. 그런데 화산이 분출할 때, 그러니까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 마그마가 막 이렇게 있다가 위에서 조금 비교적 약한 부분을 뚫고 바깥으로 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와 얘가 안에서 튀어나왔어. 그러면 지구 내부가 이 친구들로 되어 있겠네? 라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관찰하냐면 화산이 분출할 때 화산 분출물을 조사합니다. 화산 분출물 같은 경우도 안에 있던 것이 갑자기 푹 튀어나왔으니까 어머 안쪽이 이렇게 생겼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어. 그래 안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도대체 몇 킬로미터에서 튀어나온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직접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정확한 방법은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들인데 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눈을 돌려요. 그래서 어떤 걸 보냐? 그 제3자의 입장에서 우주에서 한번 보면요. 제3자야. 그러니까 지구에 우리가 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라던가 또는 그 우주에 떠있는 운석이라던가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운석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거의 그 우주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누구를 연구하냐면 운석을 연구하는 거예요. 운석을 가져다가 그 안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막 연구를 해봅니다. 그러면 운석을 연구해가지고 뭐 이런 요소들로 이루어졌네? 그러면 아마 지구도 우주에 떠 있는 거니까 비슷하게 이루어졌겠지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그래.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주에 다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운석하고 지구하고 완전 똑같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석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를 조금 비슷한 걸 알아낼 수는 있으나 지구 전체가 운석과 완전 100% 똑같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도 조금 한계가 있었어.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간접적인 방법 중에서 이런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지진파가 뭐냐면 여러분 지진이 뭘까? 땅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땅이 흔들릴 때 전달이 되는 그 파동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진파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진파가 되게 특이해요. 지진파가 막 가다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나거나 상태가 달라지거나 하면 지진파의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바뀌어요. 또는 가다가 굴절되거나 반사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진파를 쏘아봅니다. 인공적으로 지진파를 쏘아가지고 지구 내부를 막 통과를 시켜봐요. 그랬을 때 지진파의 속도가 변하는 걸 봄으로 해가지고 지구 내부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우와! 그럼 이들 중에서 이 직접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 이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지구 내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누구다? 바로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해서 엄청 잘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자, 이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가 될까? 바로 이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 효과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해서 일단 여러분이 여기에서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요. 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가장 처음은 그것. 직접, 간접.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을 때 직접, 간접 나열해 주시면 되고, 이거 두 개를 분리해 주시면 되고, 구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들 중에서 가장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진파 분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아까 우리 오늘의 키를 확인하셨으니까 이제 오늘의 득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득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